시카고 시내를 운전합니다. 비디오 번호 20. 9월 9일의 파트 4. 내 모든 비디오는 영어에서 번역됩니다. 불행히도 모든 번역 소프트웨어는 80%만 정확함으로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 시청자들에게 나는 남성이지만 내가 사용하는 목소리는 여성이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한국 여성 목소리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시카고 시내에 있게 됩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은 워낙 넓은 지역이라 작은 부분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시카고 시내는 루프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남쪽 루프, 서쪽 루프 자체, 밀레니엄 팍 및 호숫가가 포함됩니다. 또한 쉐드 수족관, 필드 뮤지엄, 애들러 천문관 및 축구 경기장이 있는 박물관 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 다운타운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변이 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일할 때 강변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시카고 시내는 너무 커서 점심을 먹기 위해 강변 옆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서쪽 강변에서 북쪽 강변까지 도보로 30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전철에서 사무실까지 걸어서 30분 걸렸습니다. 밀레니엄 파크에는 시카고 빈과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는 시카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박물관이지만 그 이유는 너무 가깝고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박물관은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10마일 또는 16km 떨어진 과학산업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지금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루프 자체는 대부분 사무실 건물이고 토요일 오후에 운전을 하다 보니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루프에 있는 많은 거리가 하나의 거대한 다리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가 의미하는 바를 보여줄 것입니다. 나는 루프에 있으므로 미국에 일하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그들은 주 6일 일합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서는 주 5일, 하루 8시간만 일합니다. 필리핀에서 일부 회사는 한 달 동안 지불하지 않습니다. 첫 월급을 한 달 동안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무료로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을 하면 돈을 줘야 합니다. 하루도, 일주일도, 한 달도 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상사나 상사가 집에 갈 때까지 퇴근하고 집에 가지 못하는 직원이 많다. 한국의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유튜브가 돈을 충분히 내지 못해서 실제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의 일부 신생 회사들이 직원들이 일이 끝나면 퇴근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진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 잔인해서 양국 모두 직장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죽는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직원이 주 6일,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일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에 출근하고 자녀가 잠든 후에 퇴근합니다.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일본 남성들이 퇴근길에 기차에서 잠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는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점심시간에 문을 닫습니다.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는 회사에서 집으로 전화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프랑스에서 한 남성은 부상을 당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직장에 복귀할 필요가 없다는 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6주 만에 그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정서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추가로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5개월 동안 그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모든 서유럽 국가는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불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이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귀하가 일하는 동안 누군가가 귀하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비용을 지불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저를 제 조국인 미국으로 안내합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연방법이 있었는데 남녀 모두 아이가 태어나면 4주 동안 직장을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레이는 아이를 낳고 4주를 쉬었고 레이의 아내는 4주를 쉬었다. 그러나 급여를 받지 않는 한 이사주는 무급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이 법을 부활시키려 했고 정부가 보육료를 지불할 것이라는 법을 추가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다.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종류의 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며 이는 포춘 1000대 기업의 대부분의 본사가 다시 미국에 있습니다. 모든 서유럽 국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미국은 서유럽 국가와 동일한 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에는 주요 기업이 없으며 최고의 사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아이슬란드의 사회 프로그램은 너무 좋아서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사회 프로그램 때문에 남자들은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하는 일은 5에서 7년마다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이슬란드는 당신이 그 사람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지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주로 자유주의적 여성에 의해 운영됩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사회 프로그램의 증가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중 일부는 미국에 비해 개인 세금을 더 많이 내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과 거의 동일한 개인 세금을 납부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사회 프로그램이 사업세를 통해 지불되며 이는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고용 성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돈을 위해 무엇을 얻는지 보십시오. 이 국가의 사람들은 무료 보육, 무료 건강관리, 대학을 포함한 무료 교육, 더 많은 병가, 더 많은 휴가, 가족휴가, 조부모를 위한 무료 노인 돌봄을 받습니다. 미국에는 애리조나, 텍사스 및 남부의 많은 주와 같이 일할 권리가 있는 주, 라이트 투 워크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에서 일하는 것을 피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일할 권리가 있는 국가에서 고용주나 회사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귀하를 해고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 회사는 이유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적대적인 작업 환경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비디오에서 N 단어라고 부르도록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노동권 법률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친구 마이크는 애리조나에 있는 월마트에서 밤에 일합니다. 마이크가 휴일에 8시간 이상 일하면 마이크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마이크가 아침 1시에 일을 시작하면 월마트는 그에게 전날 밤 11시에 출근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마이크는 전날에 근무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의 대부분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일할 권리가 있는 주가 아닙니다. 즉, 전날 밤 11시에 출근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애리조나에서는 월마트와 같은 회사에서 초과 근무를 요구하고 다음날 초과 근무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를 없애려면 다음날 점심을 더 오래 먹어야 합니다. 즉, 근무 시간이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의사를 만나거나 학교에 가는 것과 같이 다음날 약속이 있는 경우 약속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회사에서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시간 후 집에 갈 시간이 되면 집에 갑니다. 1980년대 영화 9시 오픈을 기억하십시오. 70년대와 80년대의 사람들은 9시부터 5시까지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8시간 동안 일하고 점심값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점심값을 받지 못합니다. 70년대와 80년대로 돌아가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이 반이 됩니다. 즉, 시간당 4달러를 받았다면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6달러가 됩니다. 또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휴일 근무를 하면 시간이 2배가 됩니다. 이것은 시간당 4달러가 시간당 8달러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진보주의자들은 투표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우리의 보호와 혜택을 빼앗아 왔습니다. 또 다른 예는 총기법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는 우리 학교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없었습니다. 당시 연방총기법은 엄격했습니다. 텍사스와 같이 총기법이 엄격하지 않은 주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이 엄격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우편으로 간다는 말이 유래한 미친 우체국 직원 때문에 남자들이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 총격을 가했다. 그러나 총기 규제가 엄격한 곳에서는 대량 총격 사건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70년대와 80년대의 연방법은 한 주에서 총을 사서 다른 주로 가져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기 쇼에서 총을 구입하고 합법적으로 다른 주의 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총기 쇼와 인터넷은 배경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와 정신질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총기 쇼에서 원하는 만큼 총을 사서 다른 주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70년대로 돌아가서 사람이 한 주에서 총을 사서 다른 주에 가져오면서 일부 사람들은 수제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는 토요일 밤 특집이라고 하는 수제총이 있었습니다. 이 총은 너무 나빴기 때문에 정부는 사람들에게 총을 든 사람이 5피트 또는 1.5m 떨어져 있으면 총알에 맞지 않을 확률이 90%이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면 총알에 맞을 확률이 50%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보주의자들이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고 우리의 혜택을 늘리려고 시도했으며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항상 이 주장을 자유와 권리로 틀을 잡았습니다. 진짜 주장은 총기, 교육, 고용, 여성, 인종, LGBTQ에 관한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논쟁은 자유나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폭력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보호를 좋아하고 따라서 대부분은 자유주의자입니다.
이 동영상을 좋아한다면 구독을 누르고 유튜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표시되도록 하십시오.